희곡의 2의 두 번째 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캐릭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고 다음 진도로 넘어가겠습니다. Types of Character라고 하는 부분 화면을 먼저 공유하겠습니다. 캐릭터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는 이제 부분이고 different types of characters in drama라는 말을 하죠. 여러 가지 종류의 타입이 있다. 타입은 이렇게 인쇄할 때 찍는 걸 말하는데 캐릭터도 찍힌 것처럼 특징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캐릭터들이 포함되냐면 protagonist, the dynamic character, the static character, the flat character, the round character, and stereotypes. 이 겹치는 부분은 있죠. 자, 프로타고니스트하고 엔타고니스트가 있습니다. 프로타고니스트 하면 주인공을 말하죠. 주인공이 연극의 중심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영화를 봐도 주인공은 항상 매 장면마다 등장하고 모든 이야기의 흐름 속에 빠지지 않고 나타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을 프로타고니스트라고 하고 The story revolves around him or her. And in fact, the story is about him or her. 이렇게 확실하게 중심이 되는 인물이 하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자든 남자든 그 이야기가 그 한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그 주인공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은 금방 우리가 알아볼 수 있죠. 뭐 여기서 그 다음 말이 그런 얘기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이내믹하고 라운드 캐릭터를 의미하는데 이 캐릭터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극이 흐름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캐릭터를 갖다가 다이내믹하고 라운드 캐릭터라고 말합니다. 이런 캐릭터는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주인공이 아닐 수도 있는데 대개 주인공입니다. 왜냐하면 주인공만이 어떤 변화를 겪으면서 마지막에 클라이막스 부분에서 깨달음이 온다든지 과거의 실수 때문에 저질러진 악을 느끼게 된다든지 뉘우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 캐릭터의 모습하고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 바로 이런 라운드하고 다이내믹한 캐릭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죠. 그래서 어떨 때는 몰랐던 이노센스의 상태에서 여기 나오죠. 이노센스 상태에서 머추러티로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이고 또 ignorance to knowledge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되는 상황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에 항상 민감하게 작용하고 이것은 소설이나 모든 아트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변하지 않는 캐릭터는 주인공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주인공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변함없는 스테레오 타입으로 살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의 삶을 살려면 변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냥 어려서 가지고 있던 나쁜 버릇을 끝까지 지키고 가고 50이 넘고 60이 넘어도 집안에서 맨 그냥 행패 부리고 자녀들을 괴롭히고 그런 아빠가 된다면 그런 스테레오 타입으로 인생을 마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공은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변화를 겪는 것,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 이전과 다른 삶으로 바뀌는 그 순간이 있는 캐릭터, 이게 주인공의 캐릭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드라마에서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리의 삶에서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상반되는 게 바로 static, flat, stuck 캐릭터. 이걸 스테레오타입이라고 그래요. 딱 정해진 그 역할을 변함없이 해내는 거. 그 변함없이 해내는 거는 그 전에
앞 시간에 배웠던 consistency하고 뭐 일관성 유지해서 그래야 되지 않느냐?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기서 말하는 consistency는 어떤 사람이 성질이 급한 사람이면 계속 성질이 급해야 된다는 거지. 성질이 급한 사람이 어느 날 느긋해지는 거 그런 거는 consistency한 게 아닌 거죠. 여기서의 말하는 변화는 그런 어떤 성격, 그 사람이 가진 것의 변화가 아니고 상황과 환경과 깨달음, 의지, 의식 이런 것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 거 깨달아도 성격 급한 사람은 여전히 급한 거죠. 완전히 뭐 느긋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건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스타 캐릭터하고의 차이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그냥 아웃라인하고 without much individualization 뭐 개인화를 특별히 시킬 것이 없어요. 그냥 그런 캐릭터라고 딱 한번 정해지면 끝까지 그런 캐릭터로 가는 거예요. 드라마에서도 항상 그런 역할을 하는 조연들이 있죠. 절대로 변하지 않는 조연들. 주인공 옆에서 항상 보이는 모습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주인공이 아닌 캐릭터도 변할 수 있거든요. 그런 캐릭터들도 변할 수 있다면 그건 라운드 캐릭터가 되는 거죠. 근데 끝까지 변치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런 캐릭터가 필요할 때도 있죠. 드라마. 그런 게 이제 플랫 캐릭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를 끝내서 다이얼로그. 이것은 뭐 여러분들 대화라는 거, 대사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내용입니다.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드라마에서는 모든 것이 다 이야기가 다이얼로그로 진행된다는 이야기. 그리고 dialogue is a highly specialized form of conversation that is designed to suit various contexts and modes of drama. 바로 드라마에서 모든 상황을 이어져 나가는 것이 대사라는 거. 이 전 시간에도 계속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뭐 톤도 다르고 또 내셔널리티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방에 따라서 사투리를 쓰는 대사도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세팅은 우리가 뭐 잘 아는 우리도 세트 뭐 많이 말하죠. 드라마를 만들기 위하여 어떤 장소를 만들어 놓는 것을 갖다가 세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time and place, 시간도 또한 세팅에 들어갑니다. 어느 시대, 어느 시점, 어느 계절, 하루 중 또 언제 이런 것도 다 그 액션에 필요한 그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setting is very important in a play because it helps us to appreciate the background of the play. 그래서 연극의 배경을 우리가 제대로 감상하려면 이게 세팅이 어느 시점, 어느 장소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디자이너까지 참가해서 세팅을 아주 잘 만들죠. 요즘은 뭐 방송국에서 만드는 세팅은 로케이션, 어떤 장소에서 세팅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관광지가 바로 돼버리더라고요. 거길 또 찾는 사람들도 많고 이렇게 세팅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types of setting, 세팅에도 이제 어떤 종류가 있냐면 geographical하고 physical하고 occupational setting. 이것이 어떤 geographical한 세팅이라면 로케이션을 의미한다. 어떤 장소에서 이것이 진행되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사람들의 삶에 대한 것까지도 어떤 방식까지도 거기에는 적용이 되죠. 옛날 배경인데 현대식으로 살 수 없잖아요. 그런 모습을 말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에 읽으려고 하는 그 썬튼 와일더의 Our Town 이라는 연극을 보면 이게 로케이션과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Grover's Corners라고 하는
그 뉴햄프셔라는 미국의 주에 있는 상상의 도시예요. 작가가 지어낸 도시. 그리고 1901년을 배경으로 하니까 아, 이때가 언제였구나. 1차 대전도 시작하기 전이구나.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인물 중 하나가 1차 대전 가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소, 어떤 시간 이런 것이 세팅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햄릿을 예를 들었는데 햄릿을 보면 제목 자체에 벌써 세팅이 정해져 있죠. Prince of Denmark. 햄릿이 제목이 다가 아니고 The Prince of Denmark. 덴마크의 왕자 그 햄릿의 비극이라는 것이 풀 제목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은 아 덴마크 이야기구나 라고 할 수 있고 뭐 역사적인 드라마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역사라는 것이 진짜 역사가 아니고 그 과거에 있었던 어떤 하나의 에피소드를 가지고 그걸 만들었으니까 일단 그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에서 쓴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히스토리컬 세팅도 그 시대를 말하는 그 앞에 나온 이야기하고 또 시간에 대한 세팅하고 같은 의미죠. 여기서 예를 드는 게 Arms and Men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지 버나드 쇼의 작품인데 무기와 인간이라는 작품. 이것은 처음 연극이 시작되면서부터 어떤 배경이라는 게 이게 세르비아 불가리아 전쟁이라는 것을 배경으로 하는 연극이라는 말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 상황에서의 연극이야. 거기서 뭐 한 여자와 한 남자가 사랑에 빠지는 그런 재밌는 이야기인데 그러면서도 무엇을 의미하느냐? 전쟁의 헛됨, 전쟁의 무상함, 뭐 인간의 위선 같은 거. 그래서 스위스 용병 출신과 한 여인의 사랑을 통하여 그 어떤 위선적인 면, 또 전쟁의 헛된 점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그다음에 General Environmental Setting이라는 게 있는데 뭐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버나드 쇼는 Graphic Picture of the Bulgarian Way of Life. 불가리아하고 세르비아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리아 사람들의 삶을 그 문화적으로, 환경적으로 또 세팅으로 삼고 보여준다. 또 Real Life War, 아주 진짜 같은 전쟁의 어떤 모습, 또 그 지역적인 특징 이런 것을 충분히 그 극 속에서 배경으로 삼아서 사람들이 보기에 현장에 있는 것처럼 드라마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마치 플레이라이트 또 그 버나드 쇼 자체가 인정합니다. 그 연극에서 자기가 쓴 모든 여러 가지 그 세팅에 대한 관점은 정말 그 나라의 문화적인 것을 다 가지고 그때 있었던 어떤 사실적인 것을 다 동원해 갖고 썼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작가들은 시대극을 보통 만들려면 그 시대의 현장에 가서 역사적인 공부도 하고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상황들을 다 이렇게 연구한 다음에 작품을 씁니다. 소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배경이라는 것은 그런 연구 결과 어떤 현장감이 있는 것을 가지고 무대 위에 올려야지 가보지도 않고 또 만나보지도 않은 사람들을 가지고 상상력 갖고 글을 쓴다는 것은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진실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제 주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주제야 우리가 뭐 아는 것처럼 각각의 인물들 사이에서의 어떤 갈등 관계, 뭐 주로 그런 게 주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보여주는 게 인생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뭐 어떤 그 뭐 역사에 대한 이야기, 삶에 대한 이야기, 어떨 때는 또 인간이 아닌 그 영적인 존재하고의 뭐 싸움 같은 것도 나타날 수 있고, 뭐 그리스 드라마를 보면 다 신들의 전쟁이죠. 이렇게 슈퍼내추럴한 요인들도 연극에 들어와서 인간과 갈등을 벌이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고, 주제는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자세히 읽어보기로 하고 이제는 웨스턴 드라마에 대한 역사를 좀 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는 요 인트로덕션 투 드라마는 끝날 것 같고 썬튼 와일더에 대한 인트로덕션을 또 해야 돼요. 그것은 연극을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이론적인 것은 이제 다음 주에는 다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히스토리 오브 웨스턴 드라마. 웨스턴 드라마가 과연 언제 시작됐을까? 이것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 말하는 게 이제 아테네, 그리스를 말하죠. 그리스 또 아테네 중심으로 벌어지는 어떤 최초의 극장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최초의 장르가 트래지디, 코미디, 그다음에 세트럴 플레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반인 반수 해당되는 캐릭터가 등장해갖고 사람들을 웃기는, 풍자하는 그런 극을 말해요. 그래서 사티로스 극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사티로스 극. 세터를 그렇게 읽는 거죠. 그래서 뭐 염소처럼 생긴 그 호색가가 나타나갖고 막 사람들을 웃기고 세상을 풍자하고 그러면서 긴장을 풀어주는 그런 연극을 세터 플레이라고 합니다. 그 오리진은 사실 불분명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이것은 디오니소스라는 그리스의 그 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축제를 벌이는데 어떤 축제를 벌였냐면 연극제를 해요. 디오니소스라는 것 자체가 연극제야. 그래서 그 당시에 극작가들이 만든 작품들을 무대 위에 올려서 평가받고 1등을 하든지 뭐 챔피언십을 얻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아테네는 이미 그 올림픽을 그리스는 올림픽을 시작한 나라인데 연극제도 이미 시작한 나라라고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유명한 드라마티스트들이 등장해서 작품들을 발표하고 상도 받고 그런 경쟁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이 세 사람에 대한 인물이에요. 누구냐면 자, 요 내가 밑줄 건 사람들 영어로는 에스칼러스라고 읽고 소포클리스라고 읽고 유로피디스라고 읽는데 이 세 사람의 인물은 매우 중요한 인물들이고 다 BC 525년에서 406년 사이에 동시대에 좀 살던 사람이에요. 여기 겹치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의 전체 삶을 말한 게 BC 6세기에서 5세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오래된 과거입니까? 그때 이미 이 사람들은 인간의 어떤 그 원색적인 감정들을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들입니다. 다들 그 472년 여기 나오죠. 472년에 세티 디오니시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디오니소스 축제를 벌일 때 등장해서 작품들을 쓴 유명한 작가들입니다. 내가 유리피데스에 대해서는 나중에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드라마가 이제 시초가 되어갖고 시작됐고 그 다음으로는 로마 시대로 넘어갑니다. 로마 시대로 넘어가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셰익스피어에게 영향을 준 세네카라는 사람만 생각하면 돼요. 셰익스피어에 영향을 준 세네카. 셰익스피어의 비극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 어차피 셰익스피어는 르네상스 시대 사람이고 르네상스라는 의미는 문예부흥이잖아요. 어떤 것을 다시 부활시킨 운동이냐. 그리스 로마 시대 거를 부활시킨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 시대의 연극이나 로마 시대의 연극을 따라하는 것이 르네상스 시대의 연극이고 셰익스피어의 연극입니다. 세네카가 중요한 역할을 했고
로마 시대는 이렇게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이 고전 그리스 로마 시대의 대표적인 작품 하나를 좀 내가 설명하고 고전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유리피데스의 히폴리토스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유리피데스는 아까 우리가 말한 유명한 그리스 작가 세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의 작품은 90편 이상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해요. 굉장한 거죠. 그 2500년 전에 드라마 대본이 남아있다는 거야. 90편 넘게. 그것도. 그 중에 하나가 히폴리토스인데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고 디오니소스 축제에서 1등상을 받은 작품이에요. 히폴리토스는 신화 이야기인데 유리피데스가 그것을 연극으로 만들어 갖고 무대 위에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드라마는 다 어떤 전설적인 거 이미 있던 구전되어 오던 이야기를 갖다가 각색을 해갖고 무대에 올렸죠. 셰익스피어도 그 영향을 받았죠. 다 과거에 다 있었던 이야기를 자신의 언어로 다시 바꿔놓은 게 셰익스피어의 연극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걸 창조한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있었던 이야기를 다시 각색한 겁니다. 그러니까 히폴리토스라는 어떤 미스, 신화가 있는데 그 유리피데스가 그것을 무대에 올린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인물들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 테세우스라는 왕이 있고 피드라라고 하는 이제 여왕, 그 왕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테세우스가 그 아마존 히폴리타라고 하는 여자를 강간해 갖고 아들을 하나 납니다. 그 아들을 이름을 히폴리토스라고 졌어요. 그러면 아버지 테세우스가 있고 피드라가 엄마가 있지만 친엄마는 아닌 거죠. 이 사람은 다른 여자가 낳은 아들이야. 히폴리토스. 그런데 이 히폴리토스라는 남자는 정조를 지키겠다. 나는 순결을 지키겠다. 총각은 아니고 부인이 있으니까 나는 부인만 사랑하겠다. 라고 맹세를 해요. 당연한 것 같지만 이때 그 화를 낸 신이 있어. 바로 사랑의 신이 아프로디테. 비너스가 로마 신의 이름으로는 비너스지만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이 화를 내는 거야. 저놈이 사랑을 안 하겠다고 나를 무시해 하고 어떤 원한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 히폴리토스는 누구를 숭배하냐면 헌터의 신, 사냥의 신이면서 또 순결의 신인 그 아르티메스를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두 신들의 전쟁이에요. 사실을 따지고 보면. 그리스 신화는 다 신들의 전쟁이 인간에게 영향을 끼쳐갖고 싸움을 하는 건데 그 두 신이 싸우는 것이 바로 인간들에게 바로 적용돼갖고 피드라가 히폴리토스에게 사랑에 빠지게 영향을 끼쳐요. 그러니까 의붓 엄마가 의붓 아들을 사랑하는 거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거기다가 히폴리토스는 정조를 맹세한 사람인데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피드라가 알아 누워요. 밥도 굶고 몇 날 며칠을 굶고 그러면서 이제 한 간호사가 내가 방법을 알려주겠다 하고는 그 여자 편에 서서 히폴리토스에게 찾아가서 사실은 비밀로 말해달라. 비밀로 맹세해달라. 그러면 말해주겠다. 왜 피드라가 아픈지. 피드라는 당신에게 사랑에 빠져서 아픕니다. 했더니 그러면 사랑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널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섹스를 해줘라. 사랑을 해줘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맹세를 한 사람이 나는 그걸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붕괴를 하고 여자의 정숙하지 못함. 의붓 엄마지만 막 욕을 하고 끝내 거절하죠. 그러자 이 피드라는 상심한 마음으로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 때문에 자살하는 것의 모든 원조가 다 그런 데 있어요. 인간의 아주 격한 감정들을 드라마에서 다 보여주는 거야. 자살하면서 이 여자가 편지를 하나 가짜로 써놔. 가짜 뉴스를 써놔. 뭐냐면 당신의 남편이 오면 자기가 큰일 날 것 같거든. 왜냐하면 아까 널스가 그 히폴리토스에게 정말 피드라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이 아들이 화가 나갖고 아버지가 오시면 아버지가 스스로 유배돼갖고 1년 동안 딴 나라에 가 있는데 이제 돌아오면 내가 아빠에게 다 말하겠다. 그랬더니 이제 피드라가 그 얘기를 듣고 사랑도 받아주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오면 말하겠다고 했는데 충격을 받고 끝내 목매 자살합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쓰면서 거짓 뉴스를 썼는데 히폴리투스가 자기를 강간했다 하고 거짓말을 해요. 그러자 테세우스가 와갖고는 그 편지만 보고 사실이라고 알고 분노하고 아들을 죽이느냐 살리느냐 고민하다가 유배를 보냅니다. 그리고 유배를 가다가 사고를 맞아요. 그래갖고 죽게 돼. 그러니까 아버지는 저놈 죄를 졌으니까 당연히 죽는다. 누가 말해도 믿지를 않아요. 그런데 끝내 그 사냥의 신 아르테미스가 와갖고 당신 아들이 저렇게 어렵고 억울한 일을 당한 거는 당신 아내 피드라의 다 거짓말이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증언하면서 이것이 바로 아프로디테 그 사랑의 신의 여신의 장난이었다. 복수였다. 라고 하면서 이제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끝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어떤 캐릭터, 인간의 과실, 인간의 잘못된 점들 때문에 벌어지는 비극들. 인간은 모두 다 결함이 있잖아요. 근데 이 극작가들은 그 결함을 딱 잡아갖고 어떤 비극으로 치닫게 하는 극을 만드는 거야. 이게 드라마틱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두 여신을 사용하고 사랑과 정절, 대립되는 그 개념을 통해서 인간의 모습들을 충돌시키고 거기서 파생되는 비극에 대한 이야기. 그런 식으로 이 그리스 작가들은 이미 그런 문제를 다룬 거예요. 드라마 속에서. 그것을 셰익스피어가 발전시키고 이어져 오다가 지금까지 온 거고 이 영화로 이제 다 변질돼 버리고 만 거죠. 순수한 연극은 사실 그리스 로마 시대의 연극, 르네상스 시대의 연극, 가장 발달된 연극이었고 현대극은 또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우리가 또다시 공부해야 할 아울타운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그런 연극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고대 시대의 어떤 원조격인 연극의 얘기를 했으면 이제 중세와 이제 르네상스, 그다음에 레스토레이션, 영국 문학사에 해당되는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공부하고 아울타운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